맞아요. 이야, S&P 500이랑 나스닥 지수 보면 정말 연일 최고가잖아요. 시장 분위기 진짜 뜨거운데, 근데 유독 팔란티어는 최근에 주가가 좀 크게 흔들렸어요. 이게 왜 이런 걸까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의 장기 성장 가능성, 이걸 여전히 높게 보는지 그 이유들도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현재 트럼프 행정부 상황에서 주목할 부분들도 같이 짚어보죠.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팔란티어 주가가 왜 이렇게 조정을 받았나 자료에 나온 이유들부터 좀 보죠. 아니, 올해 들어서만 90% 넘게 올랐고 지난 1년 보면 거의 뭐 500% 가까이 폭등했으니까요. 이 정도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나올 만하죠. 특히 그 유명 분석가 짐 크레이머가 200달러 간다 이렇게 딱 얘기한 바로 다음날 급락했잖아요. 이런 기대감이 오히려 변동성을 키웠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흥미롭다는데요. 네, 맞아요. 그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뭐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오픈 AI가 미 국방부랑 2억 달러 계약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요. 네, 이게 그동안 팔란티어가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했던 국방의 AI 쪽에서 경쟁이 좀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로 읽힌 거죠. 네. 물론 뭐 팔란티어의 그 보안 등급이나 기술 우위는 여전하겠지만 그래도 경쟁자가 딱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에는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경쟁 우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관련해서 지정학적 긴장 완화 가능성을 좀 시사했어요.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 종식 가능성이나 가자지구 평화 협정 이야기 같은 거요. 이러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방산 기술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주가에 부담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정학적 변수까지 있었군요. 여기에 뭐 고질적인 그 밸류에이션 논란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회사는 좋은 거 알겠는데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 얘기요? 정확합니다. 그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뭐 꾸준히 나왔던 얘기죠. 일부 기관들 목표 주가가 지금 주가보다 낮은 것도 그런 우려를 좀 반영하는 거고요. 근데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하락을 그냥 뭐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훨씬 많아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팔란티어 주가가 장중에 8% 이상 확 빠졌던 경우가 놀랍게도 9번이나 있었습니다. 9번이나요? 와. 네. 근데 결국은 대부분 단기 조정으로 끝나고 꾸준히 다시 올라갔죠. 우상향 추세는 계속 이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이런 하락을 오히려 은봉 매수 기회다. 그러니까 싸게 살 기회로 봐야 한다. 뭐 이런 분석도 내놓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9번 하락 때마다 나눠서 샀으면 평균 단가가 한 94달러 정도 돼서 최근에 떨어졌어도 여전히 수익 구간이다. 이런 계산도 봤어요.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팔란티어의 장기 성장 이야기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핵심이죠. 국방 분야에서의 어떤 지속적인 기회. 트럼프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그 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비로 쓰기로 한 목표 있잖아요. 이게 팔란티어 같은 첨단 방산 기술 기업한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GDP 5%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방산 기술 관련주들 뭐 AX1이나 RTX 같은 기업들 주가가 신고가를 막 경신하는 흐름도 이런 기대감은 좀 보여주는 신호 같고요. 국방 쪽은 여전히 튼튼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군요. 그럼 다른 한 축은 뭔가요? 바로 민간 기업 시장으로의 선방적인 확장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팔란티어는 이제 더 이상 국방부에만 기대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최근에 보면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기술 스타트업 더 뉴클리어 컴퍼니라고 있는데 여기랑 1억 달러 규모로 원자력 건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맺었어요. 오, 원자력이요? 네.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헬스케어, 금융, 다양한 산업으로 정말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다각화가 장기적인 안정성이랑 성장성을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확실히 국방 외에 민간 쪽 확장 속도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 같은 것도 있을까요? 공매도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점도 좀 흥미로워요. 공매도라는 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율이 작년 10월에는 한 5%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 미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5%에서 2% 미만으로요? 확 줄었네요. 네, 이건 뭐 시장에서 팔란티어 주가가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크게 줄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장기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평균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워낙 주가 상승 속도가 빨라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좀 못 따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추세를 보면 목표가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팔란티어의 최근 주가 하락은 뭐 단기 급등 후에 약간 숨고르기, 그리고 경쟁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 지정학적 이슈 변화, 또 저전한 고평가 논란,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탄탄한 기술력,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의 어떤 지속적인 기회,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국방 예산 확대 가능성 같은 거요. 그리고 또 민간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확장,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이 변동성 큰 고성장 기술주 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셨나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팔란티오의 기술이 단순히 국방을 넘어서 이제 원자력 같은 국가 핵심 기반 시설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업의 성장이 단순히 주주들의 부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